예, 우리 소정엽 권한대행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5만 5천여 명의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행정을 수행해 주셔서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소정엽 대행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환경부 해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가 보면 그 생활 폐기물이 매년 이 폐기물 양들이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생활 폐기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17년 대비 19년도에는 26%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매립 이 소각량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전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가 우리 권한대행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은 뭐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계의 선진국을 가면 동네 한가운데도 소각장이 있고 소각재를 매립하고 자원 재활용을 하는 선별장이 있고 적환장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보면서 교육을 받는, 그래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 인구의 절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한 곳에만 33년 동안 쓰레기를 묻고 있고 직매립, 생매립을 하고 있어요. 서울 시민들이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인천 서구의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분이 그걸 아는 분이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4자 협의체 이후에 이제 원래는 3-109가 끝날 때 이제 매립지를 다른 대체 매립지를 찾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죠? 지금 대체 매립지를 찾는 거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지금 함께 했고요. 저희들이 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도 지금 했었고 그런 공모 절차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고요.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8개를 찾아낸 거 아니에요? 공모는 아니고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 용역 게. 후보지 8군데가 그 중에 인천이 2개, 경기도가 6개.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고 계세요? 용역 결과 자체는 지금 비공개. 저는 아는데 어떻게 비공개로 돼 권한대행께서 그걸 몰라요? 그거는 저기 비공개입니다. 서울은 빠졌죠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 순환을 제대로 하면 다행히 서울시가 건설 폐기물 양이 좀 줄어드는 게 그건 아주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소각장도 이번에 500톤짜리 하나 신설을 하죠. 예, 지금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서울시에 좀 더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요. 서울시는 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천이나 경기도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가 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땅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지금?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뭐 18년 이후에 지금 쓰레기 감량을 해서 재활용 선별 시설도 생활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확충해갖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생활 있습니다.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건설 폐기물은 그 건설 현장에서 자원 순환을 하고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100%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들이 더 있어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소각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각재만 매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가 그런 자구책 노력이 잘 안 보여요. 인천시는 또 인천시 나름대로 또 독립적으로 매립지를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래 기 4자 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 자원순환 정책
이랬을 때 소각량이 얼마? 그럼 그 소각제를 어디다 묻을 것인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대행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들이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재활용 선별 시설이라든지 소화시설 계속 하고요. 시간상 그렇게 알고요. 또 하면서 하나는 협의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에 인천시가 연구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GTX D 노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남측과 북측에만 이제 GTX가 있고 동과 이쪽 서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GTX D 노선을 제대로 하면 원래 그 서울시가 동남부권 급행철도를 2013년부터 추진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인구가 이 강남 사구에 또 밀집돼 있고 아파트값만 올려놓을 것이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GTX D 노선 인천에서 용역해서 제출한 걸 보면 이 영종, 청라, 가정 신도시와 김포, 검단, 계양 신도시의 양축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남권에 밀집돼 있는 강남 사구에 있는 인원들을 좀 분산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런던에서 크로스레일을 만들어서 기점과 종점으로 이렇게 분산한 정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2호선 중에 구로역에서 잠실까지 이게 굉장히 교통 혼잡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심도로 해서 교통을 좀 분산시켜 주면 서울은 굉장히 교통과 또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서울 시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외국에 강남권이나 이런 데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는데 이걸 좀 강력하게 인천과 연동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그런 수도권 강력 급행 철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김포, 하남, 뭐 서울 또 강동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2호선 혼잡도도 완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인천 등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이 입장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 권한대행님, 공동주택 관리주체 회계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 부족합이 48곳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태 조사를 거의 안 해요. 48건 중에 8곳 정도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2년 연속 부적합 판정받은 데도 19군데가 나왔는데 실태 조사는 0건이에요. 0건, 제로. 이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금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 사실은 입주민들에게 이게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미흡해요.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입주민의 민원 신청에 따라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24번이나 나가고 구로구는 한 군데도 안 나가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족합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꼭 시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자치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하준이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2월 26일부터 실행을 하는데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인목이라든가 주의 안내 표지 이런 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법이 실효를 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가 제일 많은데 서울시가 이 총 3,098개가 되는데 조치 완료된 거는 25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3%의 조치 완료다. 그럼 12월 26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반드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8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예. 국감 준비하면서 10월 좀 기준으로 늘어났나요? 예, 지금 설출이 51.7%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12월 이제 가깝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이것도 저 자치구를 전체가 좀 다 될 수 독려하도록 있게끔 예, 이렇게 꼭 좀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강 간의 이제 해상 교통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이 조성으로 인해서 유람선 운항을 추진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용률이 한 77% 됐어요. 그런데 이 운항된 이유가 뭡니까? 운항이 중단된 이유? 그 뭐 소형 유람선도 37톤짜리도 다녔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사업성이 저조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중령 200톤도 운항이 됐었는데 선착장 문제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예. 지금 그 경인 아라뱃길이 김포까지만 오고 한강을 못 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서울시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지금 안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협의체까지도 구성해서 진행하다가 몇 번 회의하고 6번밖에 회의를 안 하고 한강 민간 협의체가 그 이후에 논의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추진을 하기로 해서 용역비를 1억씩 내기로 예산을 세웠지만 서울시는 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이나 인천의 시민들 또 외국의 관광객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오는 걸 되게 선호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왜 안 풀고 있죠? 뭐 시에서 안 푸는 건 아니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해 왔습니다만은 협의가 안 되는데 뒤에 중단되고. 뭐 이제 신곡 수중부 가동부 문제도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개선 방안 또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저희도 같이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그 하도록 대행님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해수부나 환경부 쪽에 요청을 좀 해주세요. 그걸 안 하니까 제대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환경부와 뭐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도록 신곡 하겠습니다. 수중보 있잖아요. 네. 신곡 수중보도 이거 철거해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로 또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경부 등 우리 유관기관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